알못들의 황당 추리쇼 명탐정 머글입니다. 명탐정 머글은 프로 덕후에겐 최하 난이도, 알못에겐 최상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는 컨텐츠인데요. 오늘은 세븐틴 힙합팀 편을 준비했습니다. 세븐틴이야 뭐. 세븐틴 특집 많이 했는데 기억 남는 점 있으신가요? 구석순. 오. 파이링. 아니 뭐야? 아니. 파이링 그랬잖아요. 파이링. 노래 아니에요, 노래? 네, 노래. 세븐틴에 대해서 또 아는 거. 세븐틴 저는 노래 그 어쩌나 예쁘다 뭐 이런 노래 되게 좋아해요. 아주 나이스. 아 맞아요. 네, 너무 유명하죠. 아주 나이. 뭐 하는 거야 대체? 그렇게요. 아니 아주 나이스 하면 되지 왜? 아이 이렇게 하는 거야? 사과하세요. 캐런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 세븐틴? 13명이잖아요 근데 맞죠? 그러니까 왜 세븐틴이냐고. 13명인데 왜 세븐틴이냐고. 아 맞다. 얘기해줘 얘기해줘. 그건 모르는데? 멤버는 13명이잖아 그지? 네. 거기에 유닛이 몇 개 있어요? 4개. 유닛 아, 3개 있어요. 세 개. 3개. 아. 그리고 세븐틴이라는 한 팀 13 더하기 유닛 3 더하기 하나의 팀 팀. 플러스 1에서 세븐틴이에요. 캐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후배로. 그 음. 친구한테 거의 세뇌를 당했죠. 세뇌. 아. 잘 지내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븐틴 미니 11집의 힙합팀 유닛곡인 몬스터 도입부가 화제였는데요. 어떤 멤버의 파트인지 캐럿분들도 많이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구의 파트일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네 명일 수도 있습니다. K-팝의 정답은 민규님, 원우님입니다. 왜냐면 저는 일단 2명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진짜 미세한 기계음이 하나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 소리로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거는 뭐냐면요. 썬더란 노래 아세요? 안나? 안나? 다 이렇게. 아니 그런 노래가 있는데 실제로 기계음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실제 그 가수가 엄청 옥타브를 높여가지고 본인이 녹음한 거예요. 그 장난스러운 톤을 민규님이 하셨을 것 같고 베이스로 굵직하게 깔려있는 거는 관상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그래서 이건 원우님 표정에 지금 제일 잘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4명이다. 동일한 멜로디를 각자 부른 거를 합한 거야 컴퓨터에서. 자, 해볼까요? 해봐. 하나 둘 셋. 이 소리인 거지. 그래서 완전 하나의 음으로 들리게끔 만든 거지. 아, 저는 번원님으로 골랐는데 에? 저 아무리 들어도 좀 한 명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저는 그 목소리가 가장 번원님하고 어울리는 목소리 같아요. 전 그래서 번원님으로 했습니다. 번호님은 아니에요. 번호님 되게 굵게 나와요 목소리가. 랩 프로그램인가? 나온 적이 있으시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번 문제는 약간 번원님은 조금 여기는 지금 네. 관상으로 푼 거고 여기는 예전에 봐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지금 푸는 거잖아요. 출발선이 좀 다른데. 막 음중 보고 막 자기는 막 엠넷 열심히 시청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원래 먹을 출연할 수가 없어. 자격이 안 돼. 자, 진정하시고요. 정답자는 없습니다. 몬스터 도입부의 파트는 2명이고요. 민규님이랑 번호님입니다. 뭐야? 번은 절대 아니라듯이 까비. 저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 맞췄죠? 여기 하나 중에 하나 맞췄고 저는 이제 4개 중에 2개 맞췄는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븐틴은 각 유닛인 힙합팀, 보컬팀, 퍼포먼스팀에 리더가 있는데요. 힙합팀의 리더는 누굴까요? 힙합 정답 원우님입니다. 힙합스럽게 생겼다? 듬직하면서 뭔가 뱉어낼 것 같은,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랩적으로 뭔가 뱉어낼 것 같은 관상이다 보니까 저는 원우님이 되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원우님이 아니면 번우님일 것 같아요. 저는 민규님으로 골랐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서 민규님이 앞에 있어요. 단순하게 그걸로 했고 이목구비가 정말 그냥 또렷하세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좀 집중이 되는 느낌? 그래서 리더로서 이렇게 이목을 확 끌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민규님으로 골랐습니다. 4명 중에 가장 익숙한 이름이 민규하고 에스쿱스거든요. 얼굴을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여기 말에 되게 동의하는 게 민규는 이제 전형적인 어떤 형 느낌, 형 느낌 되게 나고 에스쿱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나이가 어린데 이게 단순히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막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막내의 느낌? 그래서 저 둘 중에 하나로 되게 헷갈리는데 저는 여기 민규 했으니까 에스쿱스 할래요. 정답자는 있습니다. 힙합팀의 리더는 에스쿱스입니다. 이전 문제에서도 사실 세븐틴 총괄 리더를 추리하는 문제를 했었는데요. 에스쿱스가 힙합팀뿐만 아니라
세븐틴 13명 전체를 이끄는 총괄 리더이기도 합니다. 총괄 진짜? 리더구나. 대단하네. 제일 맏형이기도 하고 총괄 리더입니다. 그거 맏형이야? 네. 동안이시네. 아, 맏형이시구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븐틴 힙합팀의 댕냥즈를 추리해보세요. 많이 해봤으니까 댕냥제 댕냥즈. 정도는 그죠? 댕냥제 댕냥즈. 정도는 알지. 뭐. 땡했냥. 댕냥제 이런 걸 얘기하는 40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네. 제 정답은 원우님이 댕이, 번호님이 냥이. 번호님은 제가 봤을 때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양이에요. 원우님이 댕냥이에 안 들어가더라도 번호님은 무조건 댕냥이에 들어가 있어요. 원우님이 또 무쌍이긴 한데 댕댕이 느낌이 나긴 나거든요. 순둥순둥한 댕댕이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원우님이 댕댕이, 번호님이 양양이. 땡냥즈. 저는 약간 생각이 반대인데 저 에스쿱스가 댕댕이, 원우가 냥이. 민규도 사실 닮았거든요. 저 민규는 딱 정확하게 그 세퍼트 딱 똑바라진 그런 진돗개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에스쿱스 같은 경우는 약간 작고 귀여운 말티즈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맞아. 그렇게 약간 되게 상반적이에요 되게. 근데 원우 같은 경우는 무쌍이어서 오히려 야옹이의 느낌이 조금 나는 게 무슨 내 맘대로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에스쿱스 원우. 저는 댕댕이는 이제 민규님, 고양이는 원우님 이렇게 골랐는데요. 이 첫 번째 사진에서 강아지 느낌을 세게 받아가서 딱 봤을 때 강아지상이 민규님 같아요. 그래서 좀 민규님 골랐고 그 다음에 원우님 고양이상 고른 게 왜냐면 무쌍이 조금 고양이 느낌을 받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 특히 저는 또 고양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규님이 강아지, 그 다음에 원우님이 고양이. 12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정답을 맞힌 사람이 있을까요? 정답자는 있습니다. 세븐틴 힙합팀의 댕냥즈는 민규 원우입니다. 민규님이 대표적인 이제 강아지 상이고 원우님이 대표적인 고양이 상입니다. 둘은 또 특이한 게 세븐틴에서 룸메여서 둘이 같이 살고요. 또 이제 비럴 스윗이라는 곡을 내가지고 비럴 스윗즈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나도 맞춰줬다고 하면 안 돼요? 나 민규 세퍼트까지 했잖아. 근데 정답을 안 하셨잖아요. 과정 안 중요해요. 그거 중요해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원우, 번온의 조합을 느와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추리해보세요. 전 약간 행동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다 느리다. 행사 갈 때, 연습 갈 때 조금씩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느리다, 얘도 느리다. 느와 느, 느와르. 느와르 하면은 좀 이제 느와르 영화 많이 생각나잖아요. 느와르 장르를 엄청 좋아해서 그냥 이 두 명을 느와르라고 지칭한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비슷하긴 한데 한쪽은 느, 한쪽은 르라고 이제 생각은 했어요. 원우는 느. 뭐 비슷할 수 있겠다. 원우. 원우는 원우. 번호는 사실 프랑스 쪽이었던 거야. 르버는. 아, 르바르? 르버는. 르버는? 르가 뭐 무슨 뜻이 있는데? 르가 그거 아니에요? 더? 원우와 그 번온. 르버는? 르버는 해갖고 느와르. 정답자는 없습니다. 느와르의 뜻은 느리네와 모르는 애. 까비. 네. 원우님은 평소에 전 늘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행동이 느긋한 편이고요. 번노님의 경우에는 단체로 있을 때나 이제 다른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이제 멍하니 있거나 혼자서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자주 보여서 느리네와 모르는 애 해서 둘을 이제 느와르라고 조합명을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근접하셔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느리네요. 제가 르였네요, 르.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번온의 별명이 아닌 것을 추리해보세요.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멤버일 거잖아요. 그 다른 멤버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야 돼. 4번 아기 북극곰이 번호님의 별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번부터 제가 해설을 드리면 버카프리오는 제가 이거 알고 있었어요. 타이타닉 시절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생김새와 번온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 버카프리오는 맞습니다. 두 번째 소리, 이거는 진짜 감도 안 오고, 세 번째 버섯쿵냐는 뭔가 그냥 버섯 식사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버섯쿵냐도 맞겠다. 아기 북극곰은 우리 진욱먹을님이 힌트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 완전 민규님이에요. 1점 가져갑니다. 버카프리오 빼고요. 저도. 버섯쿵야는 번온이잖아요. 그래서 뺐어요. 이거 괜찮다. 소리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아기 북극곰은 왠지 다른 멤버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4번 아기 북극곰으로 하고 아기 북극곰의 별명은 에스쿱스의 별명이다. 일단 3번 버섯쿵냐 골랐는데요. 저는 북극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남극에서 좀 불 지피고 있는 그런 느낌하고. 불을 왜 남극에서 지펴요? 북극곰인데. 아니 뭔가 지금 약간 그러네 북극이네.
하여튼 극지방에서 그런 약간 뭔가 지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진. 그 다음에 소리는 뭔가 이름이 지금 번호인데 아까 이중국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국 이름이 해소리. 그렇죠. 딱 해소리 생각했는데 그래서 뭔가 한국 이름이 좀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버섯향야를 잘 모르겠어서 그냥 3번 남는 걸로 골랐습니다. 정답자는 있습니다. 번호님의 별명이 아닌 것은 3번 버섯쿵야입니다. 1번 버카프리오는 말씀하신 대로 디카프리오 외모를 닮아서 붙은 별명이고요. 2번 소리는 한국 이름이 최한솔이거든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이제 뒷글자 소를 가지고 소리라고 한 거예요. 번호님 이제 캐릭터 해석 동물 중 하나가 이제 아기 북극곰이어가지고 줄여서 이제 아북곰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3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멤버의 것인데요. 한번 누군지 맞춰볼까요? 알겠다. 에스쿱스님 아니에요? 저도 에스쿱스님. 에스쿱스님 아니에요? 에스프레소. 아 그렇구나. 오늘 명탐정 먹을 세븐틴 힙합팀의 명탐정은 상주원 먹을입니다. 두 문제 맞히셨어요? 세븐틴은 되게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힙합팀 하나만 하니까 또 모르는 사실도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세븐틴 지금 한 3번인가 4번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국 오늘 하나 맞췄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는 머글인가 보다. 힙합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팬분들도 항상 잊지 않고 사랑 많이 표현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는 또 댓글이 사랑이에요. 아유 그럼요. 아시죠? 아유, 오랜만에. 아유 오랜만에. 댓글이 이쁜 사랑입니다. 말 하셨- 물론 머글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세븐틴이 알고리즘에 뭐 뜨거나 하면은 우리도 챙겨보죠. 네, 캐럿처럼 사랑을 보내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K-팝이었습니다. 캐럿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아이돌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